사이코패스는 단순히 감정이 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답이 우리 뇌의 아주 깊숙한 곳, 그 구조 자체에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한 가지 핵심 단어가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바로 편도체. 오늘 이 작지만 강력한 뇌 한 조각이 어떻게 우리의 공감 능력, 또 두려움, 심지어는 도덕성까지 지배하는지, 그리고 이게 조금만 잘못돼도 얼마나 극적인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핵심을 짚어주시네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편도체인데요. 영어로는 아미그달라라고 하죠. 이게 이름이 재밌어요. 그리스어로 아몬드라는 뜻이거든요. 아, 모양이 아몬드 같아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뇌 양쪽 깊숙한 곳에 정말 아몬드 모양으로 하나씩 박혀 있죠. 크기는 작지만 하는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걸 우리 뇌의 비상경보 시스템이자 사회적 나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비상경보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나침반이요? 네, 누군가의 얼굴에서 미세한 두려움을 읽어내고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의 슬픔에 같이 막 눈물 흘리고 또 어두운 골목길에서 위험을 감지해서 심장을 막 뛰게 만드는 거. 이 모든 작용의 중심에 바로 이 편도체가 있습니다. 와, 정말 우리 생존의 필수적인 부품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만약 이 필수 부품이 사고나 질병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뭔가 감정이 메마른 외톨이가 될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신경과학계에서도 아주 놀라워하는 부분이죠. 편도체가 완전히 손상된 사람들은 놀랍게도 모든 사람을 아무런 경계 없이 대하기 시작합니다. 뭐랄까 모두를 우리 편으로 보는 거죠. 네, 모든 사람이요. 40년 지기 친구랑 방금 만난 사람이랑 똑같이요. 네. 심지어 나를 속이려는 사기꾼한테도 똑같은 수준의 신뢰와 친밀감을 느껴요. 잠깐만요. 그건 신뢰라기보다는 그냥 분별력 자체가 사라진 거에 가깝겠네요. 마치 모든 사람의 기본값이 친구로 설정된 것처럼요. 이거 거의 사회적으로 완전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위험한데요. 정확합니다. 아주 위험할 수 있죠. 그들의 뇌는 더 이상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사람은 좀 경계해야겠다. 이런 식의 정서적 꼬리표를 붙이지 못합니다. 회로가 그냥 꺼져버린 거군요. 네. 배신이나 위험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회로가 아예 작동을 멈춘 거예요. 그래서 순진하다 못해 급진적일 정도의 개방성을 보이게 됩니다. 핵심은 바로 정서적 분별력의 완전한 상실입니다. 정서적 분별력. 우리는 살면서 무의식적으로 사람들 사이에 정서적 벽을 세우고 허물잖아요. 이 사람은 내 사람, 저 사람은 아직 좀 지켜봐야 할 사람. 편도체가 없으면 이 정서적 분할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경계심이라는 필터가 그냥 완전히 제거된 상태. 이게 편도체가 없을 때 이야기라면 이제 오늘의 핵심인 사이코패스로 넘어가 보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 거대한 역설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편도체가 없으면 모두를 믿는데 사이코패스는 편도체가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정반대로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에게도 공감하지 않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심장부입니다. 사이코패스는 편도체가 없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영우죠. 2009년에 양 박사 연구팀의 아주 기염비적인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가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유죄 판결을 받은 사이코패스들의 편도체가 일반인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약 18% 정도 더 작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18%나요? 뇌의 특정 영역이 거의 5분의 1이나 작다는 건 엄청난 구조적 차이인데요. 그럼 단순히 크기가 작다는 게 기능 저하로 바로 이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더 복잡한 이야기가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크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건 바로 기능의 문제입니다. 크기가 작은 것보다 더 결정적인 건 그 작은 편도체가 감정적인 자극에 거의 침묵한다는 점이에요. 침묵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보죠. 보통 사람들은 겁에 질린 사람의 얼굴 사진을 보면 즉각적으로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지? 하는 불안감과 공감의 신호를 보내죠. 그렇죠. 저도 모르게 마음이 쓰이죠. 하지만 사이코패스의 뇌는 같은 사진을 봐도 편도체가 거의 반응하지 않아요. 마치 감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긴 이메일이
스팸 필터에 걸려서 열어보지도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와, 뇌의 공감 회로 스위치가 아예 내려가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봐도 그렇게 태어나고 심지어 그걸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두려움이는 고통을 감정 정보로 처리하지 못해요. 그저 사실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사실 정보요? 저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있군. 아픈가 보군. 딱 여기까지인 거죠. 여기에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감정적 연결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 죄책감이나 연민이라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상대의 고통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머릿속을 맴돌던 질문을 다시 꺼내야겠습니다. 정말 혼란스럽거든요. 정리해보면 편도체가 0%일 때는 모두를 100% 신뢰하는데 편도체가 한 82% 크기의 기능이 좀 떨어지는 상태일 때는 왜 신뢰도가 0%가 되는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장난 부품이 아예 없는 부품보다 어떻게 더 나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고 바로 그 역설을 푸는 게 사이코패스의 뇌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답은 편도체 그 자체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뇌의 다른 영역과의 연결성, 즉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연결성이요? 네, 사이코패스의 편도체는 전원이 꺼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계속 스파크를 튀기면서 잘못된 신호를 보내거나 아예 신호를 보내야 할 때 침묵해버리는 오작동 상태에 가깝습니다. 오작동이요? 아, 그러니까 전원이 꺼진 게 아니라 계속 에러 메시지만 띄우는 고장난 컴퓨터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편도체는 혼자 일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특히 인간의 이성, 판단, 도덕적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뇌의 CEO, 전전두엽 피질과 아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거든요. 뇌의 CEO. 네, 편도체가 저 사람 위험 신호가 감지됩니다 라는 감정 보고서를 올리면 전전두엽 피질이 알겠다, 그럼 일단 거리를 두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지시하는 시기죠. 아, 그런데 사이코패스의 뇌에서는 그 보고 채널이 그냥 끊어져 있다는 거군요. 감정 담당 부서랑 의사결정 CEO 사이에 내선 전화가 고장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CEO는 상황을 사실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A이고 B라는 행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상황에 대한 감정적인 맥락이나 위험성을 전혀 전달받지 못합니다. 아,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들은 사회적 규칙이나 법을 머리로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법에 걸리고 상대가 아프기 때문이다. 네, 그건 알겠죠? 하지만 그것이 왜 나쁜지에 대한 감정적 체감, 즉 상대가 아프면 내 마음도 불편하다는 느낌을 전혀 갖지 못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장 소름 끼치는 지점이네요. 공감 능력이 제로이면서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치 공감하는 척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학습해서 알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한 문장이 이 상태를 정말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요약합니다. 그들은 무엇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지 압니다. 단지 신경 쓰지 않을 뿐입니다. 와, 이것이 편도체가 완전히 손상된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손상된 사람은 분별력 자체가 없어서 모두를 껴안지만 사이코패스는 분별력은 있대 감정이 없기 때문에 모두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보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문득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네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알게 모르게 이 편도체가 만들어내는 감정적 지도를 이용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감정적 지도요. 네, 아침에 출근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회사 동료들, 가족들. 제 머릿속 지도에는 이 사람들이 다 다른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초록색으로 칠해진 안전한 사람, 노란색으로 칠해진 주의가 필요한 사람, 빨간색으로 칠해진 피해야 할 사람. 이 지도가 없다면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아찔한데요? 그 감정적 지도라는 표현이 정말 탁월하네요. 바로 그게 편도체와 다른 뇌회로가 하는 일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또 사회적 유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주변 사람과 환경을 평가하고 색칠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 지도를 바탕으로 누구를 내 집단, 즉 우리의 일원으로 받아들일지, 누구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또 누구를 경계할지 본능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에게는 바로 이 사회적 감정적 지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그릴 감정이라는 물감이 아예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건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뇌가 그 개념을 생성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도 자체가 그냥 텅 빈 백지인 상태인 거네요. 네, 그들의 세계에는 우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철저하게 나라는 단 하나의 점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타인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말이거나 혹은 길을 막는 장애물일 뿐이죠. 따뜻함, 소속감, 희생 같은 우리라는 개념에 담긴 복잡한 감정들은 그들의 뇌에서 그냥 처리 불가능한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한 셈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말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편도체라는 이 작은 아몬드 모양의 뇌 영역이 인간 도덕성의 가장 강력한 엔진 중 하나인데 이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리면 모두를 경계 없이 껴안게 되고 반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오작동하면 역설적으로 모두를 착취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것. 정말 인간의 뇌는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또 아이러니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이 자료들은 마지막에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면서 끝이 맺습니다.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은 잠들기 전에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무엇이 어떤 사람을 당신의 우리로 만드는가? 그리고 만약 당신의 세상에 우리라고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